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경칩이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본격적인 봄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시장 상황도 이러한 봄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네,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그리고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눈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주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살펴볼 지역은요. 서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생활권 계획의 4번째 시간입니다. 권역별 계획에. 오늘은 서부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동단위 개발 전략을 세밀하게 구상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강북과 강서 지역의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업무 상업 기능을 강화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는데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가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 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서울 전역을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도심권 등 5개 권역,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3개에서 5개 동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동네 단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 제곱미터를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보 물량을 제외한 신규 상업지 배분 물량 134만 제곱미터 중 44%를 강북, 노원, 도봉구 등 동부권에 배분하고 강서, 구로, 금천 등 서남권에는 상업지역 40만 제곱미터 지정, 또한 신규 상업지 물량의 74%는 강북, 강서에 배분되며 동남권과 서부권에는 각각 17만 제곱미터, 18만 제곱미터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부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서울시 서부권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주거 중심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새롭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업무타운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그런 곳으로 탈바꿈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 최대의 그 대학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어떠한 물건들과 이런 부동산들을 선호하시는지, 생활 패턴은 어떤지 등을 분석을 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좋은 투자처가 많은 지역이 서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부권 같은 경우는요, 3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과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 이 3개의 자치구가 모여서 서부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부권 중에서도 지금 중심지 체계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서대문구가 속해 있는 한양 도성을 한 개의 도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암과 수색 그리고 상암과 수색이 있는 그런 한 개의 광역 중심 그리고 3개의 지구 중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중심지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요, 3개의 중심 육성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발전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부권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축이 이 업무 육성 축이 되겠습니다. 이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 공덕 업무타운을 지나서 여의도 영등포로 이어지는 업무 중심축, 업무 시설들의 개발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창조 산업의 육성축, 연신내 불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암 수세 그리고
그리고 마곡으로 이어지는 창조 산업의 육성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가 문화와 업무축이 되겠습니다. 문화, 업무, 산업, 육성축이 되겠는데요. 한양 도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연, 신촌을 거쳐서 상암 수색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상암 수색이 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중심축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중심축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이 서부권 중에서 세 개 정도로 좀 관심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곳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은평과 마포, 상암, 이 상암이 사실은 경의선 철도로 인해서 사실은 단절이 된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 은평과 마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여기는 이제 주거타운의 개발 사업이 아닌 업무타운의 확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암이 거의 대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더 업무타운이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상암 지역에 미분양 용지가 남아있는데 이 미분양 용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개발을 할지 이런 청사진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보아가면서 그 지역의 투자처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신촌 지역입니다. 이 신촌 지역 같은 경우는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사실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상권이 이 신촌이었는데요. 이 홍대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신촌 상권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촌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은 방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홍대 상권의 확장이 어느 지역까지 연장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뭐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이제 은평구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은평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주거 중심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이제 상업 기능을 굉장히 좀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뭐 GTX를 비롯해서 신분당선 연장 등 이런 광역 교통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인구의 집중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상업 시설의 확장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신내역뿐만이 아니고 한정거장에 있는 이 불광역 같은 경우도 상업시설의 더욱더 확장과 동시에 또 이 불광역 인근에는 서울 혁신파크를 조성을 함으로써 창조 산업을 육성을 한다라는 그런 청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 또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이 서부권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